베이징은 지난 1000년간 대륙의 중심이자 황제의 땅이었다. 거대한 황궁과 만리장성이 있고 대륙을 지배했던 황제가 살았던 땅이다. 하지만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낙천적이고 자부심이 강한 이 땅의 민중들이었다. 이제 황제는 가고 없지만 그 빈자리를 이곳의 민중들은 뜨겁게 품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면 2시간이 채 못 돼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다. 베이징은 이렇듯 가까이 있었다. 베이징 여행의 출발점인 천안문 광장. 이곳에서 내 눈을 처음 사로잡은 건 천안문이 아니라 연날리는 사람이었다. 这是怎么放进去？这个是卖的，卖100方。哦，大个方的，有点小杂，大个很贵。我卖的偷摸卖，城管警察都不让卖。 나는 새삼 이곳이 중국이라는 걸 깨달았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당국의 지시와 허락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 곳. 간단하게 만들어진 얼레가 인상적이었다. 천안문은 중국 공산당의 상징이자 정치 권력의 심장이다. 당대 최고 권력의 승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새로 들어선 권력을 승인해주는 곳이다. 개혁 개방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지만 중국은 아직도 모든 권력이 공산당에 집중돼 있다. 13억 인민의 생계를 책임지며 모든 정책 결정을 당이 도맡아서 하고 있다. 광장 중심에는 인민영웅 기념비가 높이 솟아 있다. 원석 100톤을 재료로 써서 만든 이 비에는 중국 혁명 100년의 역사를 새겨 넣었다고 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보수 공사가 한창이었다. 광장 오른편에는 국회의사당 격인 인민대회당이 있다. 오택동이 잠들어 있는 곳. 기념당에 들어가려면 일체의 소지품을 밖에 두어야 한다. 천안문 광장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지난 89년 여름 천안문 사태를 겪은 이후 해마다 여름이 되면 경계가 한층 더 삼엄해진다고 한다. 나는 빨리 이 권위적이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베이징 사람들의 냄새를 맡고 싶었다. 베이징은 6개월만 떠나 있어도 그 외양이 몰라볼 정도로 빠르게 변한다고 한다. 베이징 시내에 들어섰을 때 내 눈길을 끈 것은 전기로 가는 버스였다. 늘어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이 버스는 현재 600여 대가 베이징 시내를 다니고 있다. 베이징 시민들이 즐겨 찾는다는 경산공원. 공원에 들어서자 떠들썩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모인 사람들은 주로 50대 이상이었고 집단으로 모이긴 했지만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노래를 즐기고 있었다. 노래에 심취한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서로 즐기는 모습에서 나는 예전 사회주의 집단 문화의 아련한 흔적 같은 것을 느꼈다.
社会团体，没有什么那个不是专业的，我们这都是中老年退休的工人，什么干部，什么职员，都是这些个，都是大家特别高兴，退休了没事干了，都到这儿来唱歌，没有什么组织。 공원 곳곳엔 여기저기 소규모로 모인 사람들이 흥겹게 자신들만의 음악을 즐긴다. 오랜 기간 사회주의를 경험한 사람들. 이렇게 흥겹고 자유로운 베이징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나에게는 전혀 뜻밖이었다.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원을 걷다가 한 비극적인 장소와 마주쳤다. 이곳은 바로 명나라의 한 황제가 목을 메어 자살했다고 하는 곳. 1644년 이자성의 농민 반란군은 베이징을 점령했고 명나라 군대는 싸움을 포기했다. 숭정 황제는 이곳으로 도망쳐와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 중국 수천 년의 역사 중 자살을 한 황제는 숭정 단 한 사람뿐이었다. 황제에게는 비극적이었던 이 장소가 이제는 베이징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로 변해 있었다. 천안문 광장에서 남쪽으로 걷다 보면 옛날 베이징의 큰 길이 나타난다. 전문대가라 불리는 이곳은 황제는 물론 백성들이 다니던 길이었다. 전문대가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면 옛날 베이징의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대책난가가 나온다. 이 거리엔 수백 년 이상 된 가게들이 여전히 그 명성을 유지한 채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다. 동인당은 중국 최고의 약방. 황제는 황실의 약방보다 이 동인당을 더 신뢰할 정도였다. 우왕청심환도 동인당이 제조한 약이다. 베이징 최고의 찻집인 장일원. 차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새로운 품종의 개발에 힘썼고 새로운 제조법을 만들기도 했다. 이 비단집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처음 만들어질 때 쓰일 비단을 제공했고 구부리는 당대 최고의 미식가였던 서태후가 그 맛을 극찬할 정도로 만두 맛이 훌륭한 집이다. 이 찻집은 전통 다도 공연을 하는 집으로 유명하다. 당나라 및 청나라 시대의 다도 공연이 예술적인 경지에까지 올랐다고 한다. 내연승은 청나라 시절 관리들이 신는 신발을 전문적으로 만들면서 그 명성을 쌓아온 곳이다. 아직도 중국의 고급 관리들은 이곳에서 만든 신발을 애용한다. 가게로 들어가면서 보이는 화려한 실내 장식은 150년 역사를 그대로 말해준다. 이곳에서는 아직도 전통 신발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팔고 있다. 자수로 직접 수놓은 꽃 모양의 전통 홀레신. 황실의 공주들이 신었다던 굽 높은 신발. 예전에는 관리들이 신던 것을 이제는 쿵푸 등의 무술을 할 때 신는 용도로 바뀐 신발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现在还有人买就是收藏用，或者是做节目时候、做新做片的用。原住民的영화 같은 거 黑色的就应该是做这个巢穴的，巢穴，因为那连声坐骑其实实际上做的是黑色的线，做巢穴。对。 2층에는 이 신발 가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이 있다. 내연승은 1853년
관리들이 조정해서 신는 신발을 만들면서 탄생했다. 가볍고 단단한 제품의 질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발 크기와 발의 특성을 꼼꼼히 기재해 관리하면서 이 가게의 명성은 베이징 전역에 급속도로 퍼졌다. 모택동, 등소평을 비롯한 당대의 유명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지도자들까지 이 집의 신발을 애용하는 단골이 될 정도로 그 신뢰와 명성이 탄탄하다. 이 신발의 명성은 만드는 방법과 정성에 있다. 아직도 바닥을 수십 겹으로 데워서 만들고 신발 한 켤레에 1000번 이상의 바느질을 한다. 做一双鞋需要多长时间？整套了得那么4、5天，人打胳膊，再纳底子，再上，再排。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진 신발은 물이 스며들지도 않고 꼼꼼한 바느질 덕에 신발의 모양이 쉽사리 변형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내연승의 신발을 중국인들은 여전히 좋아한다. 베이징 대학 근처에 있는 한 공원. 공원 풍경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원 한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와 다가가니 많은 시민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었다. 언뜻 보면 체조 같기도 하고 우리네 꼭지점 댄스 같기도 한 이 춤을 이들은 매일같이 나와서 즐긴다고 한다. 두 시간이 넘도록 춤추는 베이징 시민들이 참으로 건강해 보였다. 베이징에 여행 온 사람들 중 자금성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명나라 영록 황제 시절 15년간 100만여 명이 동원되어 건축했다는 자금성에는 9,999개의 방이 있다고 한다. 처음 관문인 오문을 지나가면 궁궐 내 최대의 공문인 태화문이 나온다. 올림픽을 위한 준비는 이곳 자금성에서도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 준비 때문에 나는 결국 명청시대 24명의 황제가 보위에 올랐다는 태화전도, 궁궐의 보물들이 소장돼 있다는 고궁박물관도 볼 수 없었다. 자금성은 물론 화려하고 거대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황금색 기와들과 석조물들은 황제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자금성도 내게는 왠지 허전하고 쓸쓸해 보였다. 더 이상 황제가 살지 않고 있어서일까? 이곳은 시간이 멈춰버린 듯했다. 궁궐의 끝부분에 이르면 중국인들이 조금이라도 갖고 싶어 한다는 태호석으로 거대하게 쌓아올린 인공산이 있다. 이 산 위에서 매년 명절 때마다 황제와 황후는 자금성의 경관을 즐겼다. 황제가 사는 곳이 쉽게 공격받아서는 안 되는 법. 강줄기를 끌어다 만든 이 인공회자는 그 폭만 해도 52m, 길이는 자그만치 3.8km에 달한다. 베이징에 여름이 오면 황제들은 별장으로 피서를 갔다. 그 여름 별장이 바로 이화원이다.
이화원은 그 크기가 자금성의 4배, 천안문 광장의 6배다. 이 여름 별장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서태후다. 청나라 말기 50년 가까이 중국을 지배한 서태후는 이화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죽음도 역시 이화원에서 맞이했다.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이 굶주릴 때에도 서태후는 어마어마한 국비를 들여 이화원을 개축하고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다. 이화원의 북동쪽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배가 있다. 황실과 자신의 권력은 반석과 같이 단단하고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지었다고 한다. 서태후는 가라앉을 걱정이 없는 이 배 위에서 밤마다 연애를 마음껏 즐겼다. 서태후가 많은 돈을 들여 확장한 인공호수를 나도 배를 타고 지나간다. 이 거대하고 웅장한 여름 별장에서 나는 가난한 백성들의 눈물을 생각했다. 서태후의 한 끼 식사에 드는 돈은 당시 농민 한 명이 평생 먹을 만큼이었다. 서태후의 고기와 술은 백성의 피와 눈물이라는 당대 백성들의 원성을 떠올렸다. 그녀의 화려한 삶은 민중들의 피눈물 위에서 가능했다. 사실 내가 베이징에서 보고 싶었던 건 황제가 살던 화려한 곳이 아니라 바로 가난하고 인내심 많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이다. 베이징 시내에서 서쪽으로 90km를 달리다 보면 추안디샤라는 400년 넘은 전통 마을이 나온다. 명청 시대의 전통 가옥 구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 마을은 명나라 말기에 한 문중이 처음 자리 잡았고 이후 크게 번성했다고 한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마을의 이름을 크게 새겨놓은 돌이 있다. 추안이라고 읽는 이 복잡한 한자는 중국에만 있는 글자라고 한다. (70여) 채의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이 마을은 집들이 산기슭에 자리 잡은 전형적인 산촌 마을이다. 한때 크게 번성했던 이 마을은 항일 전쟁으로 인해 마을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사망했고 그래서 주민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마을에서 나는 돌과 석재들을 이용해 만든 가옥들은 예스럽고 소박했다. 마을의 곳곳엔 예전의 생활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떠들썩한 소리에 끌려 들어가 보니 여행객들이 식사를 하는 식당이다. 이 전통 마을의 매력에 끌려 찾는 내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一过来一直就这样没变化。我们结婚就在这个房子。 여기 살아보시니까 어떤 게 좋아요? 挺好，空气又好，凉快。在城里我们待着相互热，不愿意去。孩子们在城里，我住1宿就够了，在城里。城里空气也不好，在我们这儿空气也好，一般的就像通风。像我们这夏天最热的天还盖被子呢。 가족이 살다가 손님이 찾아오면 내준다는 방안을 들어가 봤다. 이런 방들은 중국 북방식 가옥의 전형적인 형태다. 아궁이에서는 불을 때 한겨울의 추위를 막아준다. 这里那叫什么？北方的四合院保持比较完整，几百年了，从清朝到现在，所以这个地方对文物保管还不错。
이제 이곳은 변화의 바람을 거세게 겪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다. 이미 여러 편의 중국, 대만 영화와 드라마가 이곳에서 촬영됐다고 한다. 돌로 바닥을 깔고 계단을 만들고 돌담벽을 만들어 깊은 산과 조화를 이룬 이 아름다운 마을은 이제 역사가 되어가고 있다. 산기슭을 따라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집들은 대자연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위에서 보면 중국의 정통적인 건축 양식인 사하본이 한눈에 들어온다. 4개의 건물이 에워싸 마당과 정원을 만드는 이 건축 양식은 대문을 제외하고는 외부와 연결된 창이나 통로가 없다. 집안 사정을 외부에 노출시키기 꺼려하는 중국인들에게는 안성맞춤이다.是取名儿叫什么啊？也是，哎呀，这个就很早了，我只听是你老二介绍我的，我这个我跟抄的这个，刚才这样，其实我都知道叫扫开门，别的不知道，也很早了。这个乐器叫什么名儿吗？也就是梆碟吧？啊，梆碟。 对。 이 집에 같이 사는 아저씨 한 분은 외지인인 나를 위해 즉석에서 그림을 그려주었다. 새와 곤충을 잘 그리기로 유명했던 화가 치바이스의 후손이라고 한다. 送给你啊！白石门人，我是齐白石的后代，就等于第3代人了，是他的徒孙。看。 허기가 져 찾아 들어간 한 식당. 이곳에서 만난 주인 아저씨는 항일 전쟁 당시 산속 깊이 몇 년간 숨어 살아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春毛鱼。 好喝，整天喝啤酒。嗯，我不吃饭。我不吃饭。他不能不吃我没酒。那把酒算当一个饭。啊，对对对。先住在这边，有没有想过搬到别的地方去？是。我以前去过。这是以前那是上校。 原来我是18中，18中。那后来4年。我是想家。想家。真没事。红豆饭红豆饭现在。 이곳의 음식은 대부분 담백하고 맛있었다. 변화의 세월을 비켜난 이 마을은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아늑하고 정겨웠다.
시내 한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이국적인 간판이 내 눈길을 끌었다. 들어가 보니 이곳의 종업원들 복장도 역시 이국적이다. 이 음식점은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파는 곳이다.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위구르족은 예전엔 생목인이라 불렸고 유목민족답게 양고기로 만든 꼬치구이를 즐겨왔다. 위구르 민족의 전통춤으로 시작한 즉석 공연. 이들 춤의 동작은 크고 힘이 있으며 반주 속도 또한 빠르다. 음식을 먹고 난 후 테이블 위에 올라가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는 이 식당은 어느새 파티장으로 변해 있었다. 베이징의 휴일 아침은 조용히 시작된다. 내가 여행 중에 마주친 베이징 사람들은 세상의 오랜 격변을 겪은 사람들답지 않게 낙천적이고 따뜻했다. 그리고 소박하면서도 꾸밈이 없었다. 중국 사람들은 유난히 새를 좋아한다. 노인들이 가장 즐기는 취미 중에 하나도 공원에 새를 데리고 나와 새소리를 듣는 것이다. 수건이나 헝겊으로 새장 주위를 감싸면 새는 밤인 줄 알고 울지 않는다. 이렇게 새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그 새가 다른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노래 부르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거리를 걸어가다 우연히 마주친 길거리 당구장.
당구대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믿었던 나에게는 자그마한 놀라움이었다. 这是多少钱？1个小时？他1小时6块钱吧。6块钱，几个人玩都没关系，一台6块钱。晚上人稍微多点吧，6、7点钟至7、8点。那人最多的时候是几点？也就7、8点吧。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베이징 시민들이 가까운 이웃처럼 느껴졌다. 이거 봐. 주말에만 열린다는 베이징의 벼룩시장은 외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들렀던 곳으로 유명하다. 벼룩시장이라는 말만 듣고 찾아간 이 시장은 그 규모부터 나를 놀라게 했다. 총 9개 구역에 3천여 개 이상의 점포가 입점한 이곳은 차라리 거대한 골동품 박물관에 가까웠다. 꾸준한 경제 성장 후 중국인들이 유난히 집착하게 된 것이 바로 골동품이다. 이러한 분위기 덕분에 15년 전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 골동품들은 중국 전역에서뿐만 아니라 인도, 네팔, 태국 등지에서도 들여온다. 중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 벼룩시장엔 가짜도 유난히 많다고 한다. 내 눈에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조차 모를 물건들이 많았다. 이 물건은 물을 넣어서 피우는 담뱃대라고 한다. 不是，这个是干嘛用的？养蟋蟀的蛐蛐儿。是怎么用？怎么用？叫嘟嘟嘟叫唤的那个。那怎么放？啊，就直接放。啊，这一边一个，弄完以后，冬天嘟嘟嘟嘟叫唤那个，明白吗？哎，那这样的话，它能活多长时间？啊？它能活多3个月，100日童，100天。 신기하고 이색적이면 무엇이든 시장에 내놓는 중국인들의 골동품 시장엔 북한 대사관에서 직접 사온 물건도 눈에 띈다. 상인들 역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고 이 시장에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한다. 就是这个位置是你选的吗？还是通过公司来安排的？不是，这原来是从别人手里购买的，就是这个位置。贵吗？很贵，当初是6000，现在大概要5万左右。5万。 이 악기는 대나무 판을 깎아 만든 콰이반이라는 전통 악기다. 大竹板数来宝，改革开放就是好，好人好事真不少，我给大家表一表。 중국 전통 혼례에서도 이 악기의 인기가 높다. 중국 여인들의 발을 고작 10cm만 자라게 했던 전족도 눈에 띄었다. 공예품 못지않게 이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것은 헌책과 고서적들이다. 일찍부터 인쇄술과 종이 문화가 발전해왔던 중국에서는 그동안 출간되고 발행됐던 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한다. 이곳에서조차 원하는 책을 구할 수 없다면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책이라는 말까지 있다.
중국에는 56개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다. 중화민족박물원은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져가는 소수민족의 전통 문화를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만든 박물관이다. 바위에 새겨진 불상과 낯선 그림들을 따라 들어가면 티베트 장족의 사원과 건축물이 나온다. 흔히 티베트인으로 알려진 장족은 중국에 약 450만 명이 살고 있고 이들의 종교는 라마교라 불린다. 달라이 라마가 바로 이들의 지도자이며 고유의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소수민족이다. 이곳은 라마교 최고 사원이다. Lay down your head and I'll sing you a lullaby back to the years of Luli and I'll 사원 안을 들어가면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부처가 모셔져 있다. 자비로운 불상들만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라마교의 부처들은 분노하고 무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악한 면을 다스리고 일깨운다고 한다. 벽면에는 티베트인 화가가 그린 12장의 단성도 벽화가 있다. 티벳의 불교 예술은 독창적인 그림과 화려한 색채로도 유명하다. 와족은 중국의 서남쪽인 운남성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다. 와족은 강인한 민족으로 남녀가 평등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와족 사람들의 희망이다. 와족의 축제 때 젊은 남녀는 집단으로 어울려 춤을 추며 연애할 기회를 자연스레 갖는다. 소수민족 중에서도 특히 춤과 노래를 즐기고 팽이를 돌리는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우리 민족과 닮은 듯 보였다. 인구의 92% 이상이 한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문화와 예술을 풍요롭게 만든 것은 바로 8%의 소수민족들이었다. 300년 전 중국을 지배했던 만주족들도 비록 한족 문화에 동화되어 갔지만 이들의 문화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 분야에서 중국의 문화와 예술을 더 깊고 다양하게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중국 베이징 자연박물관은 5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박물관은
20만 점이 넘는 생물 표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박물관을 들어서자 시선을 잡아 끄는 것은 바로 공룡들의 화석이다. 살아있는 듯 생동감 있게 전시된 공룡들은 중국 전역에서 지난 100년간 출토된 것들이다. 마넨치사우루스라 불리는 이 공룡은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발견된 것 중에 가장 큰 공룡이다. 길이는 26m, 무게만 해도 60톤으로 추정한다. 목둘레의 길이는 13m. 그래서 이 공룡의 별명은 굵은목 공룡이다. 하지만 덩치에 비해서 이 공룡의 두개골은 굉장히 작아 두뇌 용량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와 비슷했다고 한다. 食肉性的恐龙攻击它尾部的时候呢，光是感觉到疼痛就需要整整4分半钟时间。所以呢，当它扭动它笨重的脖子回头看的时候呢，尾巴很可能早就被别人吃光了。那作为一种食植性的恐龙呢，它的性格呢也是很温顺的一种恐龙了。 지난 97년에 발견된 이 황하상은 상하의 원래 길이만 해도 3m가 넘는다.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몸통 화석에 붙이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전시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신장성에서 발견된 세계 최대의 초식동물 화석이다. 이 동물의 치아 형태를 보면 당시 초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넓은 대륙에 분포하는 다양한 기후대와 다양한 지질층은 중국을 수많은 생물 표본들의 보고로 만들었다. 이것은 5억만 년 전에 미생물을 포획하면서 살았던 해삼류의 동물이다. 공간이 부족해 갖고 있는 표본 모두를 전시하지 못한다는 이들이 부러웠다. 베이징 여행을 계획하며 가장 궁금하고 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베이징 시민들의 일상이었다. 이들의 생활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오래전 베이징의 전통 가옥들이 남아있다는 구시가지로 발길을 옮겼다. 구시가지 중심에는 시계가 없던 옛날 북을 쳐서 시각을 알려줬던 고루가 있다. (600여 년) 전 지금의 자리에 세워진 고루는 이제 더 이상 시각을 알릴 필요는 없어졌지만 관람객을 위해 지금도 북을 친다. 고루에 올라서서 둘러보면 베이징의 전통 가옥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지역을 베이징 사람들은 후통이라 부른다. 후통이란 좁은 골목길을 뜻하는 말로 바로 베이징의 터줏대감들이 아주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다. 이 좁은 골목길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걷거나 인력거라 불리는 자전거를 타야 한다. 한국말로 반갑게 인사한 게 마음에 들어 이 아저씨의 인력거를 타고 후통을 구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인력거를 타고 베이징을 구경하는 것은 색다른 느낌이다. 느린 만큼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좁은 골목길들로 들어서면 몇백 년 전에 지어진 허름한 집들이 나타난다. 각 골목길들은 고유의 이름이 있다. 이 골목길은 부학 후통이라고 부른다. 부학은 학교라는 뜻으로 이 골목에 유명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학교 입구 양쪽에 세워진 사자상. 이 사자상이 있으면 황제가 세운 건물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它两边摆放的是那个狮子，是吧？这狮子是代表着中国的皇权，就是权力的象征。
说过去这个不是什么私人办的，是属于皇家办的，以皇帝权威最大，所以说它两边摆这个狮子。 후통에 있는 집들은 겉모양만 보고도 어떤 신분의 사람이 무엇 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다. 上面趴着一个怪兽，这个叫貔貅啊，就是在古代的话，它是一种非常凶猛的野兽，它是吃血的，吃肉喝血的。说过去中国古代的那个将官士兵的话，如果看到这个兽旗的话，打仗就会勇敢，不怕死。 집 앞에 이 동물상만 보고도 이 집은 예전에 높은 신분의 장군이 살았던 곳임을 알 수 있다. 대문 위에 달린 나무돌기는 신분을 표시하는 데 쓰였다. 2개를 달면 일반 서민이, 4개를 달면 관리나 장군이 살았던 집이다. 지어진 지 600년 이상 된 이 집은 함부로 철거할 수 없는 집으로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잘 보존돼 있다기보다는 왠지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후통은 시내 중심가에서는 느낄 수 없는 활기와 생명력이 있다. 수없이 드나드는 자전거와 인력거가 있고 베이징 서민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있다. 베이징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낙천적이며 오락을 좋아한다. 친구 넷이 모이면 당연히 마작을 즐긴다. 나는 좀 더 자세히 후통의 집안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你看房顶那个黑色的，因为这个普通人家住在这里，刚刚开始的时候没有厨房。 没有洗澡间，没有这个卫生间，所以说那个东西是用于夏天这个通过太阳晒以后，那个水啊洗澡用的。哦，热了。您吃饭的是吧？吃您的，随便吃吧。可以进屋里，可以进屋来，来，把灯打开。 중국을 다니면서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건 바로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것이었다. 복자를 뒤집어 놓으면 이것은 이 집의 복이 이미 도착해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사합원 양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넓지 않은 마당에는 몇 그루 나무를 심고 새장을 만들어 새를 키운다. 소박한 중국인의 정원은 작은 공간에서도 운치가 있고 멋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중국인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집의 주인 아저씨 역시 후통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再白一点，可能好一点。再白一点就是咱们的白。鸟一叫，鱼一游，小八狗在中间一跑，你这不是神仙过的日子？一关上门，没人打扰。你的意思是说，生活比较自在，自由自在，对，舒服，舒服，幸福自在，真是。为所欲为。养狗、养鸽子、养鸟、养鱼。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나는 라오스 기념관을 만났다. 아큐정전을 쓴 루신과 함께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이름난 사람이 바로 라오스다. 우리에게는 낙타상자라는 유명한 작품으로 알려진 문학가다. 그가 살았던 집은 이제 그의 문학 세계를 알려주는 전시관으로 바뀌어 있었다. 젊은 시절 어렵게 런던에서 공부를 시작한 라오스는 이때 중국인들을 더럽고 불결한 거린으로 생각하는 유럽과 미국인들의 편견을 접하며 조국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 그는 이 시절 이후 여러 편의 문학 작품들을 발표한다. 1937년 발표한 낙타상자는 인력 거꾼을 통해 당시 베이징 도시 빈민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이 작품을 통해 라오스는 전 세계에 알려지며 이 책은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다. 라오스 사후에도 이 작품은 연극,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등으로 만들어져 중국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다. 이후
미국에서 활동하던 라오스는 조국을 위해 일해달라는 공산당의 부탁을 받고 귀국해서 왕성한 활동을 벌인다. 하지만 시대의 광기를 그도 비켜가진 못했다. 66년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자 라오스는 홍위병들에게 끌려갔고 머리가 깎이고 무차별 구타와 모욕을 당한다. 다음 날 라오스는 베이징의 한 호수에 몸을 던져 자살한다. 베이징을 배경으로 베이징의 생활 언어를 가장 잘 구사했고 조국의 가난과 후진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했던 라오스. 기념관에는 그가 즐겨 쓰던 유품들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다. 그가 쓰던 인력은 40년 전 그가 자살하던 날에 멈춰져 있다. 베이징을 떠나던 날 아침 나는 만리장성을 찾았다. 8달령 장성은 만리장성 중에서도 가장 험준하다는 곳이다. 만리장성은 중화민족의 자부심이다.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도 장성은 여전히 강하고 단단해 보였다. 장성에 올라보지 않으면 사나이가 아니다라고 모택동은 말했다. 이 말 때문인지 중국 사람들은 자식들이 조금만 자라도 장성에 같이 올라간다. 제국의 북방을 지켜왔던 만리장성에서 내가 보고 느낀 것은 이 장성을 계획하고 명령했던 황제의 위대함이 아니라 이 만리장성을 닮은 중국 사람들의 강인한 생명력이었다. 길고 험준한 능선을 따라 끊임없이 이어진 만리장성은 이 나라 사람들을 닮아있다. 수많은 세월의 격변 속에서도 참을성 있게 이 땅을 지켜오던 민중들을 닮아 있었다. 황제의 땅 베이징에서 나는 만리장성을 닮은 민중들을 만났었다.